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G80은 왜 이렇게 많이 팔렸나 했더니 10년 장기 할부로 판매했더군요. 참 대단들 합니다. 10년 할부면 이자마이도 어무시할 텐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10년이면 120개월. G80 굉장히 예뻐요, 차가. 그러니까 많이 팔렸겠죠. 지금 페리볼이 나왔는데 페리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G80 웃긴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좀 많이 팔립니다. 내 시장에서 좀 많이 팔리는데 해외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많이 팔린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취향에 맞는 거죠. 그렇다고 뭐 G80이 문제 있다는 건 아니고 차가 좋은 게 있으니까 당연히 많이 팔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차가 보통 사람이 몰만한 차는 절대 아니라는 거. 누가 봐도 금액대가 나간 차량이고, 그리고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모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함부로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뭐 이 차를 능력이 부족한데 몰만한 어떤 그런 굉장히 능력이 좀 부족한데 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카푸라 부르고, 생각보다 지금도 이 G80 차량 중에 카푸어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세요. 10년 장기 할부, 이것도 카푸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카푸어가 아니면 뭐 선수금을 얼마 넣었다거나 선수금을 얼마 넣어가지고 이제 할부 비중을 낮춰가지고 저렇게 120개월 하지 않겠죠. 뭐 36개월 하겠죠. 근데 120개월 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차를 갖고 싶은데 저 차를 살 만한 현금은 없는 거예요. 현금은 없는데 차를 몰고 싶어. 당장 뽑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0개월 할부를 하겠죠. 할부 기간을 이제 길게 잡아놨을수록 그만큼 이제 이자 부담 더 커지죠. 사실 자동차 회사는 좋습니다. 왜냐? 120개월이면 쉽게 말 10년 동안 이자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뽑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근데 저렇게 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과연 이제 좀 구체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차를 구입한 것일까? 아닙니다. 구체적인 생각이 없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차는 용기를 사는 거라고. 용기만 있지 계획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달 나가는 원금이자, 그리고 유지비까지 했을 경우에 얼마가 나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차를 몰게 되었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만약 그런 거 생각했으면 차를 안 질렀겠죠. 요즘에 중고차 시장에도 이 G80 차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소나타보다 많습니다. 왜 중고차가 많을까요? 이 차를 무턱대고 구입하신 분들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에서 매물이 가장 많은 차 중에 하나가 G80이에요. 뭐 차 모는 거 자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유 맞아요. 근데 문제는 굳이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비싼 차를 구입해서 가뜩이나 사는 게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 필요는 없단 말이죠. 차가 인생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차가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차를 이렇게 비싸게 끌게 되면 일단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젊을 때가 뭐냐 하면 젊을 때 일할 수 있는 나이고, 일할 때 돈을 모아야 돼. 돈을 모아야 되는 나이에 이 사람들은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이 모일 수가 없죠, 이게. 그러면 나이 먹으면 돈이 없는 거. 차만 있고 돈이 없어. 그렇다고 차가 뭐 오래 몬다고 해서 비싼 가격 받을 리는 없고, 고급 세단이기 때문에 강가도 심해요. 그러면 나이 먹으면 남는 건 차밖에 없어. 할부 기간 남은 차밖에 없어요. 그럼 나이 먹어서 어떻게 될까? 나 도대체 뭐 한 거지? 분명히 일하긴 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돈 벌긴 했는데, 남는 게 없네. 차밖에 없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어차피 몇 년 지나다 보면 새 차 나옵니다. 지금 G80도 몇 년 지나면 새로운 G80이 나오겠죠. 그럼 중고 되겠죠.
뭐 그래서 뭐 차 사는 거 자유라고 하지만 걱정됩니다 이게. 아무리 자기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뒷감당이 안 되는 소비는 하면 안 되잖아요. 뒷감당.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뒤를 봐야 돼. 지금 보면 사람들이 좀 뒤를 안 보는 것 같아 이게. 뭐 나이 먹어 삶은 없나 봐요. 40대 50대 삶은 없나 봐. 참 웃긴 게 뭐냐면 옛날 같으면 그런 뭔가 좀 비정상적인 어떤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이제 고기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당당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나요? 너 카푸한데 어쩌라고. 당당해. 이게 좀 이상해 대한민국이. 문신하는 게 옛날 같으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도 안 좋지만 옛날엔 더 안 좋았기 때문에 문신하는 사람들이 뭔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공개한다거나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문신을 대놓고 보여줘요. 패션이다. 나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봤자 문신이야. 그래봤자. 요즘엔 좀 이상해. 뭔가 이 빌런 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런 걸 뭔가 당당하게 합니다. 아무리 당당해봐야 빌런은 빌런입니다.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 용기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이 먹어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린 나이 때 좋은 차 모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어린 나이 때 좋은 차 모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모는 게 아니라 능력은 없는데 어린 나이 때 차에 꼽혀가지고 무리해서 대출받는 사람일 겁니다. 그 상식적으로 어린 나이 때 좋은 차를 몰고 싶어도 못 몰아요. 일단 어린 나이라고 하면 우리가 버는 게 적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기껏해야 사원일 거 아닙니까? 사원 버는 거 뻔하죠. 요즘 물가도 비싸가지고 돈 나가는 것도 많잖아요. 물론 남자 입장에서 좋은 차를 몰고 싶은 건 로망인 거 알고 있어. 근데 말 그대로 로망이 뿐이어야 돼. 현실이 되면 안 된다고. 옛날엔 그런 거. 옛날엔 길 가다가 좋은 차 있으면 아 나중에 돈 모아서 이런 차 사고 싶다. 나중에 돈 벌어서 모이면 사야지. 이런 말 했단 말이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 지나가다 좋은 차가 있어. 야 이 차 비싸겠지? 그래 비싸잖아. 아 나중에 내가 사회생활에서 좀 자리 잡고 나면 이 차 뽑고 만다. 뭐 이런 말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능력도 안 되는데 덜컥 구입하는 거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래. 지금은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어 뭔가 마음먹고 사는 분위기야. 이게. 대출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참았단 말이야. 옛날에는 뭔가 내가 어떤 조건이 되기 전까지는 내 주제 무슨 이런 차야. 나중에 내가 돈 모아서 능력 때문에 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요즘에는 그냥 이 차 사고 싶어. 알아보자. 대출로 살 수 있네. 할부금 얼마 없는 되네. 그럼 사버리는 거야 이게. 고민을 하지 않아 이게. 생각을 하지 않아. 차를 보는 순간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일단 나는 이 차를 어떻게든 몰아야겠다. 뭐 뒷감당 어떻게 되겠지. 설마 죽게 하겠어? 아직 나이가 어린데. 아니 계산 때려보니까 매달 얼마씩만 내면 되겠구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못하는 거죠. 보험료하고 기름값, 이 자동차 유지비 생각 못하는 거죠. 그리고 차 말고 나가는 부대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지르고 보자. 일단 뭐 할부라도 일단 뽑고 보자. 사고 보자. 근데 그런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게. 없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런 사람 상당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뭐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어. 카푸어도 보면 직장 보면 여러분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차에 상당 부분 돈이 나가요. 그럼 모이는 게 없잖아요. 모이는 게 없어요. 이건 뻔할 거 아니야. 계산기 때려보면 알 거 아니야. 요즘에는 옛날처럼 뭐 사람들이 감 못 잡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자동차 할부 계산기도 있고 보험료도 이렇게 계산하면 다 나와요.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차에 들어가는 돈 얼마 되는지 다 알 수 있고 뭐 생활비는 계산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쪼들리는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엔 차값도 나오고 할부 계산기 때문에 뭐 연율 몇 프로 해가지고 계산 때리면 이 사람 매달 내는 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그리고 몇 킬로 주행했을 경우 매달 나가는 기름값이 얼마고 세차비가 얼마고 이런 거 다 나와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계산 딱 맞춰보면 취합해보면 이 사람이 차에만 돈을 얼마 쓰는지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타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이 사람 돈이 없어요. 매달 쪼들립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집이 잘 살 리가 없어요. 이게 집이 잘 살았으면 부모님이 차를 사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안 사주고 나는 갖고 싶으니까 덜컥 지르는 거잖아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룸천엔 벤츠가 가득. 네, 벤츠가 가득하죠. 오랄브 벤츠가 가득하지. 네. 차는 있어 보이지만 막상 집에 가보면 가구는 없고, 네. 밥 사보고 돈 없어가지고 이제 컵라면 때우고, 이번도 어떻게 버티냐 걱정하고. 그런 차도 많아요. 벤츠가 대져 있긴 한데 유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운전을 못해. 그래서 계속 주차장이 대져 있어요. 그런 차 본 적 있어요? 계속 저 자리에 대져 있습니다. 운전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차를 뽑아서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출퇴근으로 목적으로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름값이 없어. 그래서 이 원룸 주차장에 보면 차가 오랫동안 이제 운전을 하지 않은 그런 흔적이 보이는 차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아무리 차가 좋아도 차의 인생을 올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젊을 때 차 모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인생 난이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좋은 차 사요. 지금 사지 마시고. 굳이 우리가 어린 나이 때 힘든 시절을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